발표는 먼저 혼창통을 진단한 후에 명성과 가치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젤리너스의 비전은 신선한 커피와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여 고객 행복을 추구하고 친근하고 편안한 브랜드가 된 것인데요.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천사를 만나 신의 선물인 커피를 즐긴다라는 컨셉으로 커피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은 질 좋은 커피와 맛 좋은 커피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쟁자들로 이미 다양화되고 다각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더구나 커피 시장의 큰 잠재 수요로 인해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엔젤리너스 커피가 주려는 행복을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더욱 어려워질 상황입니다. 때문에 엔젤리너스 커피가 보다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물음과 도전으로 소비자와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창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편 엔젤리너스 커피의 타깃은 20, 30대 여성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게 안개지향적, 미적, 감성적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엔젤리너스 커피가 추구하는 폰, 즉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고 편안하면서 감성적인 브랜드가 되겠다는 그들의 폰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적절한 창으로 소비자들과 소통한다면 폰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데 있어 보다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타깃에게 엔젤리너스 커피가 그들의 혼을 통하게 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창은 바로 감성적인 브랜드 스토리텔링 전략인데요. 브랜드 스토리란 하나의 이야기로서 그것이 공유되었을 때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개지향적이고 감성적인 엔젤리너스 커피와 그 타깃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좋은 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에서도 보시듯이 맛 좋은 커피로 행복을 전한다는 그들의 폰이 잘 반영되어 있어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면 소비자들이 그들의 폰을 보다 잘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엔젤리너스 커피는 그들의 스토리를 잘 텔링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먼저 저희가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엔젤리너스 커피가 추구하는 정체성은 친근하고 편안하며 여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성적이고 감성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떠오르는 이미지로 단기적인 광고나 프로모션, 예쁜 인테리어와도 같은 예쁜 옷을 입고 형상화할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이지만 편안하고 친근하다는 감정은 형상화할 수 있는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즉, 그 편안함과 친근함이라는 것은 소비자와 직접 닿고 소통하면서 어떤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엔젤리너스 커피가 소통하였는지에 따라서 그 감정이 생기지 않느냐는 정해지게 됩니다. 이런 전제로 봤을 때 그동안 엔젤리너스 커피는 비교적 미적이고 감성적인 관심을 자극하는 것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텔링해왔는데요. 때문에 여성적이고 감성적이다라는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데는 일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친근함과 편안함이라는 감정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진정으로 통하지 않았다면 엔젤리너스 커피 브랜드의 폰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브랜드로서 남아있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는 엔젤리너스 커피가 친근함과 편안함이라는 감정을 얻는 것에 성공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젤리너스 커피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안의 천사라는 뜻으로서 천사가 전하는 신의 선물인 커피를 마시는 최고의 공간이라는 공간적인 컨셉 아래 네이밍 되었는데요. 그 브랜드 네임 자체는 브랜드의 혼을 뒷받침하는 좋은 조건을 가집니다. 더구나 타멘탐스, 스타벅스, 할리스 등이 대문자를 사용하여 브랜드 로고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보다 그 브랜드는 좀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엔젤리너스 커피의 경우 소문자를 사용하여 보다 부드럽고 감성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브랜드의 혼을 소비자에게 표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저희는 부드러운 브랜드 네임과 심벌, 슬로건 디자인이라는 창에서는 브랜드의 혼을 적절히 구사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가치와 성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광고에서는 고급스럽고 서구적인 느낌을 자아내서 그 엔젤리너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편안함과 친근함이라는 감정을 저희가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요. 당당하게 이국적 감성을 살리려 했다는 광고 담당자의 말에서 아니 과연 엔젤리너스 커피가 이 광고라는 큰 창을 통해서 엔젤리너스 커피만의 혼을 제대로 공유하고자 한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 이렇듯 일관되지 못한 엔젤리너스 커피의 모습은 광고 이미지만 보고서는 전혀 엔젤리너스 커피의 광고구나라고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젤리너스 커피가 단지 미적, 감성적으로만 소비자들을 자극했다는 것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만족으로 엔젤리너스 커피에 찾아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보기에 예뻐서 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커피 전문점의 인테리어는 커피 전문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외적인 것에서 오는 감정은 외관이 변하거나 어느 순간 질리게 되면 그 감정마저도 사라지거나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엔젤리너스 브랜드의 이미지나 인지도에 관한 만족보다 외적인 것에서 오는 감성적 매력에서의 만족이 우선시 된다는 것인데요. 그에 비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다들 아시다시피 스타벅스 브랜드는 브랜드의 관련 요인이 고객이 가장 크게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스타벅스의 매장 인테리어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1등 브랜드라고 말하는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때문에 엔젤리너스 커피 러브마크라는 개념으로 혼창통을 한번 재점검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러브마크란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감성 브랜드, 관계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친근하고 편안한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지향하는 엔젤리너스 커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엔젤리너스 커피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텔링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과 보다 친근한 감성으로 연결된 하나의 러브마크로 거듭나서 엔젤리너스 커피의 혼을 통하게 해야 합니다. 즉, 엔젤리너스 커피의 겉모습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엔젤리너스 커피라는 브랜드 자체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프로모션에 대한 평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젤리너스는 하와이 관광청, 네이처 리퍼블릭, 바비, 비비크림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브랜드와 공동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공동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엔젤리너스 커피 브랜드의 혼과 일맥상통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프로모션이 단기적인 이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마케팅 툴이라고는 하지만 프로모션은 혼을 통하게 하는 하나의 채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브랜드의 혼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엔젤리너스의 창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엔젤리너스 커피 다이얼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그 엔젤리너스 커피가 제공하는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 적힌다는 것, 그거 하나만 상상을 해도 어느 정도 서로 감정을 공유하게 되어 관계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친근하고 편안한 브랜드로서 다가갔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일기 쓰기를 좋아하는 타겟 소비자의 감성에도 잘 맞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잘 반영했다는 점에서도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감정과 비밀을 공유했다는 것은 보다 친하고 편한 사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에게 혼을 이해시키는 데에도 매우 적절한 창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나 커피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모션을 매개체로 하나의 소통의 장을 제공해서 커피의 맛이라는 유형적 가치와 친근하고 편안함이라는 무형적 가치를 동시에 제공한 아주 적절한 창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프레젠터가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발표할 프레젠터 나은정입니다. 첫째로 SNS입니다. 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가 자신있습니다.
친근하고 편안한 브랜드가 되겠다고 약속한 엔젤러스 커피의 트위터를 살펴보니 경쟁 브랜드에 비해 오히려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즉, 많은 소비자들에게 엔젤러스 커피는 고객 대응이 매우 느린 우리와 친해지고 싶은 것이 맞나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커피 전문점이었습니다. SNS가 최적화해서 고객과 쌍방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점에서 볼 때 브랜드 정체성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홈페이지입니다. 원두, 매장, 이벤트는 화려한 볼거리로 많은 이야기를 텔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가장 기본인 소통의 장이 부족하였는데요. 일모유의하게 있는 고객의 소리 같은 경우 고객이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로그인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건의 내용이나 답변에 대해서는 일체 비공개로 진행하였는데요. 그래서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브랜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서 정보 전달 위주의 텔링만을 했다는 점에서 브랜드 정체성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여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매장과 홈페이지입니다. 엔젤러스 커피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과 신청곡을 받아 매장과 음악방송을 통해 고객과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유사 서비스를 하는 경쟁 브랜드에 비해 참여율이 제로에 가까운데 이는 엔젤러스 커피가 소비자에게 편안함과 친근함이란 감정을 전해주는 데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엔젤러스 커피와 공유하고 싶어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통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사회공헌에서는 조금 다른 평가를 하였는데요. 엔젤러스는 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의 행복을 전해주는 천사로서 이미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창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에 고객을 직접적으로 참여시켜 브랜드 정체성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브랜드 명성입니다. 그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는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마켓으로부터는 캐릭터나 디자인 빼고는 볼 게 없다. 천사 캐릭터 빼고는 이미지가 없다. 매장 분위기나 인테리어는 괜찮은데 커피 맛이나 다른 서비스에서는 별로 특별하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즉, 소비자들에게 엔젤러스는 나쁘지는 않지만 다른 커피 전문점을 가도 전혀 상관없는 그저 그런 커피 전문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가치입니다. 마음의 세계를 지배하는 브랜드 스토리 전략이라는 책에서는 다음 브랜드 스토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기억에 오래 남는 전설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핵심적인 비결은 브랜드 스토리이다. 즉, 러브마크가 되기 위한 엔젤러스의 스토리텔링 전략은 통하고자 하는 창의 일환으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상당수 유효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서 볼 점이 있는데 데이비드 아커는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 의미를 지니고 조직하는 연상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핵심인데 엔젤러스 커피의 경우를 보자면 천사를 이용한 브랜드 스토리텔링 전략을 이용해서 엔젤러스 커피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조직하고자 하였으나 단순히 예쁜 캐릭터, 감성적인 인테리어라는 엔젤러스 커피만의 장점만이 남았을 뿐 엔젤러스 커피에 대한 가치 있는 어떤 의미를 전달해주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기업의 노력에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엔젤러스 커피는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에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고 그 가치 있는 의미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정량적인 방법으로는 브랜드의 호응이 통했는가 알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매장의 위치가 커피 전문점 선택에 유의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과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는 것은 유의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브랜드의 혼을 보여줬다고 할 수도 없고 매장의 수가 세 번째로 많다고
브랜드 가치가 세 번째로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호는 물리적 거리가 아닌 심리적 거리로 통했을 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하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 또한 통하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 엔젤리너스의 정보 전달 의지의 하얀식 타이밍 방법은 진정한 의미의 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차는 호응을 통하게 하지 못하므로 엔젤리너스의 온전한 브랜드 가치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엔젤리너스를 꿈꾸는 몽상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즉,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천사 이야기를 텔링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이 이야기를 듣고 커뮤니케이팅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우리의 스토리를 느끼게 만들어가면 그 스토리와 친한 관계를 맺게 해야 합니다. 분명한 혼이 있던 거북이 스타벅스는 과시욕의 충족수단으로 해석되며 사회적인 논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변치 않은 1위 브랜드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헌창통 정신은 온 신념을 다해 길을 모아 원하는 곳에 창을 명중시키고 마는 군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쟁자를 경계하며 빨리 뛰기 가깝던 토끼 엔젤리너스는 확고한 혼을 두고도 어찌할 거 모르며 창을 열심히 휘둘러냈습니다. 이들의 헌창통 정신은 정신없이 쌍절곤을 휘두르며 방어하기 바쁜 만년 초보 수련생과 같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엔젤리너스가 중점에 두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1, 2년 뒤처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에 맞는 어떤 창을 어떻게 통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정리하자면 엔젤리너스는 네임, 심벌, 슬로건 디자인, 일부 프로모션에서는 혼을 통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창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품질 및 서비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는 일관성 없는 혼을 구사하면서 고객과 소통을 배제한 창을 구사하며 고객과 진정한 의미의 통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엔젤리너스 커피의 스토리 텔링을 넘어서 스토리 커뮤니케이팅 하려 노력하며 여성적이고 감성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고객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친근하고 편안한 감정을 전달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평가합니다. 혼은 있지만 온전치 못한 창과 통을 가진 토끼 엔젤리너스는 경쟁자를 경계하며 빨리 뛰기보다는 토끼를 닮는 열린 귀로 소비자의 마음을 경청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와 브랜드의 혼이 상응하는 부분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거북이가 보여준 혼, 그 혼으로 청하고 통한다면 이 경주에서 엔젤리너스가 반드시 승리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엔젤리너스, 토끼가 되시겠습니까? 거북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